자, 교과서 페이지는 몇 페이지고 이게? 94쪽? 예. 지금 간단하게 뭐 하나만 예고하고 가면 어제 한꺼번에 다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원래 그 편집이 안 된 걸로 올렸어요. 일단 편집 그 프로그램이 너무 지금 구식이라 가지고 구버전이라서 차라리 일단은 한동안 촬영할 때 편집점을 끊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화질하고 내용을 좀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늦었다가는 중간고사 때 써먹지도 못하고,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오늘 촬영한 거는 내일 오전 중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지난 시간 이어서 일단 제목을 먼저 줬고 시작할게요. 자,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거는 속도하고 가속도라는 걸 일단 구하는 건 둘째 치고 속도하고 가속도라는 말을 구분해 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죠? 운동의 빠르기 자체를 나타내는 거는 속도입니다. 예, 누가 더 빠르다, 느리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속도예요. 됐습니까? 근데 가속도는 실제로 현재 빠르냐 빠르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힘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를 그 결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됐어요? 물체를 어떤 그 상태를 우리가 측정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게.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 일단 할 수 있는 게 등 속도 운동이 있고 등 가속도 운동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등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가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가속도 값이 변하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가속도가 있다라는 것은 속도가 변하는 중이다. 일정한 비율로 변하는 중이다. 요거입니다. 됐어요?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가속도 값이 뭐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구해보면 0입니다. 됐어요?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힘이 작용하지를 않는다. 요거.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아주 간단한 형태로 여러분들을 낚는 형태의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주 공간에 우주선 A하고 B가 있는데 A는 300m/s의 속도로 현재 운동 중이고 B는 10m/s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둘 중에 좀 더 큰 힘을 받고 있는 물체는? 같다고 해도 안 돼. 둘 다 힘을 받지 않는 상태다.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300m/s로 운동 중. 무슨 말이고?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더 빠르긴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최초에 걔네들을 운동시킬 때 좀 더 큰 힘을 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상관이 아니라니까. 관측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시점. 됐습니까? 10m/s가 훨씬 느리게 움직이긴 하지만은 어차피 힘을 안 받는 거는 어떻다? 동일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등속도 운동 중인 놈은 걔 자체의 힘이 아예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일 수도 있다. 걔한테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의 요소를 합력을 구했더니 뭐를 구했더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알짜 힘을 구했더니 0인 상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로켓이 날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추진력이 필요한데 분명히 추진력은 있어. 그럼 뭔가 모르게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다면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되죠?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힘이 뭔지는 표현되지 않아도 힘의 존재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인데, 바꿔 얘기하면 지구에서 흔히 보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물체 운동. 됐나요? 물론 기본적인 가정은 많이 때려줍니다. 실제로는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요. 또 움직이다 보면 마찰력도 어떻다? 무진장 많습니다. 됐니? 이 중에 공기 저항은 대부분 다 무시합니다. 없는 걸로 치고, 마찰력은 문제 경우에 따라서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크게 다루는 운동은 5종류 정도 돼요. 몇 종류? 일단 뭐를 다루게 되냐? 기본으로 직선 운동을 다룹니다. 근데 안병헌 선생님 성향상 직선 운동을 다루는 거는 잘 언급을 안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겠어요?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직선 운동보다 중력장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두 번째로는 요게 중요하죠.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에 무슨 운동? 수평 포물선 운동. 그 다음에 원운동.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복합. 뭐라고요? 복합. 이렇게 되는데, 복합은 일단 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것만 해도 여러분들 문제 깐깐하게 내면은 토합니다. 거의. 일단 기억하실 거, 모든 가정을 거의 비슷하다고 놓고 보면, 일단 직선 운동은 무슨 운동일 확률이 높을까? 등속, 등가속. 둘 다 포함하고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음. 그래서 직선 운동이 시험에 나오면 대놓고 이제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자유낙하하고 수평 포물선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 등가속도를 기본적으로 포함합니다. 됐죠? 거기다가 가속도 값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9.8 또는 10 이렇게 줍니다. 됐니?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10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계산 자체를 하는 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됐나요? 그 다음 원운동은 사실은 등가속도 운동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속도가 계속 변하는 운동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고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서술적인 형태로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하거나 이런 거는 묻는 게 아니니까.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거부터 좀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인데 요거부터 좀 할게요. 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몇 가지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나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물어볼 만한 거. 됐죠? 첫 번째로는 힘은 뭐 했을 때? 작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말하기가 참 그런데, 내가 여기 이렇게 밀었어. 알았어? 힘 줬어, 안 줬어? 준 거는 맞는데 작용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았지. 그럼 왜 그래? 이 물체에 작용한 어떤 다른 힘과 내가 준 힘이 서로 상쇄를 일으켜가지고 이 물체가 정지 상태, 속도가 0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R자임은 얼마다? 0이다. 그럼 지금 내가 여기 얘기하는 거는 작용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R자 힘으로 작용했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힘의 효과가 드러난다면, 뭐 한다면? 힘의 효과가 드러난다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됐어? 첫 번째는요, 뭐가 변해? 속도가 변해요. 사실은 이 말 하나로 끝나긴 합니다. 하나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가 변하는 거다? 속력이 변한다. 뭐가 변하느냐면 빠르기가 변합니다. 뭐가 변한다고? 빠르기가. 됐어? 됐어요? 그럼 잘 들어. 멈춰져 있던 물체가 움직였습니다. 뭐가 작용했다? V가 0이었다가 V가 0이 아닌 상태가 된 거잖아. 속도 뭐가 생겼어? 변화가 생겼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작용됐다? 힘이 작용했다는 증거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뭐가 변할 수 있냐 하면 뭐가 변한다? 뭐가 변한다?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됐습니까? 정말 설명 안 들었는데 야 이거 꼭 앉아있어. 됐어요? 즉 요것만 변할 수도 있고 요것만 변할 수도 있고 둘 다 변할 수도 있고. 됐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어떤 물체가 시험 문제에 주어졌어. 근데 얘가 속도가 막 속력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뭐라고? 빠르게 변하고 있어. 무슨 말일까? 힘이 작용해서 반대로 알짜이 뭔가 존재하는 거야. 됐나? 그리고 반드시 누가 있다? 가속도가 있구나. 이래 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속력은 유지되는데 뭐는 유지되는데? 방향만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그게 원운동입니다. 원운동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일로 가고 있어. 등속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수직 방향으로 이쪽으로 탕 힘을 줘. 그러면 주면 이렇게 꺾이겠지. 그 쭉 가다가 또 때리면 꺾이겠지. 또 가다가 꺾으면 이래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순간순간 주는 거야. 계속 힘을 연속적으로. 그럼 가다 꺾이고 가다 꺾이고 가다 꺾이고 가다 꺾이고 가다 꺾이고 가다 꺾이고 뭐 이게 원운동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운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속력은 일정합니다. 뭐라고? 그래서 주로 다루는 거는 등속 원운동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물체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모양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변형될 수도 있다. 됐나?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통합과학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말은 사실 제가 이걸 촬영하고 올려놓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씨발 그딴 오류를 가르치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딴 소리 할 수 있어요. 됐니?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익히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일단 쓰는 편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됐나?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편법입니다. 뭐냐면 이거야. 반드시 뭐라고? 주체와 대상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힘을 주는 놈이 있고 힘이 받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놈이 있다 이거야. 됐나?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 그 주체와 대상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거야. 철수가 영희를 밀었다. 됐나? 주체가 누구? 문장상에서 일단 그 문장상에서는 주체가 철수예요. 됐니? 그 다음 대상이 누구? 영이잖아. 근데 그 순간에 철수는 힘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내가 여기를 밀잖아. 그럼 나도 어떻게 돼? 미는 힘 받아요. 알겠니? 힘은 동시 타격하는 거야. 됐니? 동시성입니다. 뭐라고? 따라서 물리 세계에서는 A가 B를 밀었다라는 문장이 나왔다고 합시다. 됐니? A가 B를 밀었으면 반드시 성립하는 게 뭐다? B가 A를 민다라고 해도 됩니다. 됐나? 그리고 동시에 잘 들어. 그 작용 방향은 어떻게 변해? 서로 정반대입니다. 됐나? 한쪽이 밀었으면 다른 쪽도 미는 거야. 그래야 반대가 되는 거잖아. 밀었는데 당겼어요. 그건 아닌 거야. 됐니?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10N으로 밀었으면 내가 받는 힘도 얼마다? 됐어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동안에 반드시 질량을 가진 놈이 두 놈 이상이 그 사이에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고 상호가 주고받는 힘의 방향은 어떻고 서로 반대고 크기는 어떻다?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게 바로 뉴턴 제3법칙이라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구는 우리를 당기고 있지.
우리도 지구를 당기고 있어요. 됐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 질량이 동일하게 70kg이라고 합시다. 됐나? 그러면 중력 가속도 값을 곱해주면은 10을 곱해주면 700N이 돼요. 됐니? 그게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근데 우리도 얼마씩 700N으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됐니? 다만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운동의 효과는 질량이 큰 놈일수록 어떨까?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그렇잖아. 우리는 어때? 마구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질량이 작은 놈이죠. 됐어요? 됐어요? 됐나? 일단 조금 이따 편집점에서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알겠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꼭 한번 3법칙인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셨으면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주로 이제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 네, 중력.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중력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를 포함한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체를 생각합시다. 지금부터는 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됐어요? 지구라는 말 대신에 목성을 써도 되고 태양을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됐니? 그럼 중력이라는 건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구가 뭐? 누구를? 물체를 당기는 인력입니다. 됐니?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는 힘을 청력이라고 하고. 됐어요? 힘은 방향으로 봤을 때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한쪽이 밀면 서로 미는 것밖에 없고 당기면 당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무슨 힘이기도 하냐 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놈이면 모두 가지는 만유인력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반드시 성립하는 게 뭘까?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뭐다? 중력입니다. 됐습니까? 알겠어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는 형태로 나오지는 않아요. 계산하는 형태로 나오지는 않고 문장을 자꾸 줍니다. 됐니?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중력을 좀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는데 깜짝이야. 자, 가. 중력의 표현. 중력이 발생한 이유는 질량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두 놈 이상이 어떤 일정 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작용하게 된다? 서로 주 땡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력은 반드시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면 질량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고 그 다음에 대상체와 주체가 필요하니까 질량은 몇 종류가 필요할까? 최소 두 종류 이상의 질량체가 등장해야 됩니다. 됐니? 질량 때문에 생긴 거니까 질량이 없으면 중력은 없어요. 됐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힘이라는 것은 결국 가까이 있을수록 어떻다? 작용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맞아요? 따라서 잘 들어. 중력이라는 것을 일단 그런 표현해 보면 질량을 가진 뭐? 두 물체가 첫 번째 각각의 뭐가 클수록 각각의 질량이 크고 그죠? 커지거나 혹은 물체 간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요거는 오합니다. 중력이란 놈은 어떻게 되겠다? 크게 작용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때 얘네들한테
표식을 하나씩 주는 거야. 자, 중력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힘은 보통 라지 F를 많이 씁니다. 됐니? 기호로. 근데 모든 힘을 다 F라고 부르니까 얘를 F 중이라고 합시다. 됐나? 질량은 몇 개 등장하노? 질량은 2개 등장해야 되잖아. 그럼 한 놈은 1, 한 놈은 2. 그래서 질량은 한 놈은 질량은 보통 매스기 때문에 M1, 그 다음에 M2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그 다음 또 필요한 변수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죠. 거리가 필요하죠. 맞아요? 거리는 보통 D 또는 R을 많이 사용합니다. L도 쓰기도 하고. 됐어? 그래서 우리는 뭐 평균율로 R 하겠습니다. 뭐 하자고? 따라서 이래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중력은 정확한 식은 모르겠으나 일단 비례한다. 됐어? 쓸 수 있는 건 뭐죠? 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고 커지는 관계고. 맞아요? 그 다음에 거리에는 크면 클수록 거리가 커지면 작아지겠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요게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계산을 해내면 힘은 현재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국제물리학회에서 결정한 통일된 단위는 뉴턴입니다. 뭐라고요? 뉴턴 단위가 돼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쓰면 뉴턴 단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단위를 뉴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수를 하나 집어넣어 줍니다. 뭘 넣어준다고? 그래서 변환 상수를 집어넣으면 보통 중력이라는 것은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도 뉴턴이 정한 만유인력 상수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쓴다? 그래비티에서 라지 G라고 상수를 하나 때려 박아주고 이거는 오로지 단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결국 식이 R제곱분의 M1 곱하기 M2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관계식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는 이 식을 쓰기보다는 중력이라는 식은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많이 쓰는 식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런 식을 많이 씁니다. 본 적 있어요? 네. 이때 요게 중요해. 요 놈은 요 놈하고 어떤 거다? 같은 겁니다. 됐니? 그러면 요 놈은 뭘까? 어떤 질량? 질량이 2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한 놈밖에 안 나왔잖아. 맞아? 잘 들으세요? 주로 어디에서 쓰는 거라고? 지구에서 쓰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이 식이 변형돼서 이렇게 된 거야. 됐나? 됐어? 얘는 M1이든 M2든 간에 M1, M2 중에 지구에서 쓰는 거면은 M1, M2 중에 한 놈은 누구의 질량이 돼야 돼요? 지구의 질량이 된다면 나머지 하나는 물체의 질량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지구 위에 놓인 물체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됐어요? 좀 이따가 제가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됐어? 그 다음에 요 놈인데 요 놈은 바로 뭐라고 불리우는 놈이냐면 뭐? 중력 가속도라는 값입니다. 뭐라고요? 가속도는 원래 일정할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다?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구 질량이 원체 크다 보니까 지구를 대상으로 한 어떤 중력의 크기는 거의 대부분 어떻다?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거죠. 질량이 10kg가 됐든 1kg가 됐든 얘가 지구 때문에 받고 있는 혹은 작용하고 있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어떻다? 가속도는 같아요. 중력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됐나?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쓴다 되는데 중력 가속도 값은 아까 얘기했죠. 어디인 경우 지구라면 9.8 또는 얼마를 쓴다? 10을 쓰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정도로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어? 네. 잠깐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자유낙하 운동과 뭐와?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포물선 운동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